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아쉬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립 구간 안에서의 흐름들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탐지수가 43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어제는 47이었는데 소폭 내림세가 나왔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은 물러서는 스탠스를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위기는 내일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결과도 발표가 되고요. 파월 의장이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경계감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하시고서 움직임을 가져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또 ETF 통해서 자금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꾸준하게 유입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6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 수준이 조금 많이 얕아졌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여기에서 집계가 완료될 때 순유출로 돌아서는 거 아닐까 약간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기관들이 탄탄하게 자금을 들여보내면서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상승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조금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인베이스를 통한 프리미엄 지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온체인 데이터는요. 코인베이스 프로의 코인 가격에서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을 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위로 향하면서 양수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코인베이스 프로의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더욱더 활발하게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지켜봤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음수권에서 머무르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양수로 돌아서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니 최근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영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베이스 프로가 기관들이 코인을 매입하는 주요 창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건 기관들이 그만큼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ETF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 지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그리고 7만 3천 달러 그 위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죠. 그럼 실시간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격 흐름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코인에서 살펴보는 이 히트맵은요. 전일 이 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전 대비한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은 1시간 전 대비해서 1%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만 5천 달러 선에서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약간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만 4천 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71% 밀리면서 2,335달러 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앞으로 훗날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의 흐름은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는 조금 더 힘이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5달러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90달러 위로 올라서더니 여기에서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숨 고르기 한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변수를 잘 넘어서 그 위로 향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내일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자리 잡혀 있죠. 그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던데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시장 또 FOMC 발표가 있는 만큼 중요한 점 하나하나 좀 뜯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날씨에는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보다 싶은 봄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똑같이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를 띄우게 되죠. 과연 진짜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회복의 신호탄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추운 와중에 잠깐 우리를 속이는 따뜻함이 찾아왔던 건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립토 윈터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 윈터는 이번 한 해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원래 전망은 좀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의 크립토 윈터에서 크립토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구간인지 이제 대해서 많이들 좀 질문들을 하시고 네. 궁금해도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그래도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뭐 이렇게
불장 상승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지금 떨어진 거에서 좀 빨간불을 보여도 불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떨어졌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이후로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고 무엇이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회복하는 시점 그리고 구조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시장을 좀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분명한 거는 그래도 이 전쟁 이후 오히려 우리 크립토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뭐 우리가 50K 간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지만 맞아요. 결국에 70K를 회복을 하고 이제 75K를 이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비트코인이 회복하는 만큼 지금 이더리움이 더욱더 지금 힘있게 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이 시장에 호재들은 남아있다. 물론 아직 해소되지는 악재들도 있지만 호재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클레이트 법안이라든지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알트들이 또 보면 순환매로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건 지금 또다시 내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투자 심리가 조금은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크립토 윈터를 한다면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맞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겪고 우리 22년도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유동성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크립토 윈터랑은 다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항상 그 공탐 지수를 같이 살펴보죠. 내일의 코인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한 자릿수대에서도 방송이 진행됐었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미 40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이 심리를 많이 회복해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날씨가 풀려가는 3월인데 여기에서 과연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상승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워보기에 충분한 것인지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든 3월 하면 새 학기도 시작되고 네. 항상 새 출발하는 때로 여겨지잖아요. 뭔가 약간 싱그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새롭게 시작한 느낌인데 제가 저번 방송에 이제 시나리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시나리오가 다 뭐 여기서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 아니냐 맞추기 위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 네. 대응을 하기 위해 알려드렸던 그쵸.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도 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상승 시나리오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2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3월은 계속적으로 일봉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FOMC가 있긴 하지만 좀 당장 이 FOMC가 이 시장을 꺾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3월 상승 시나리오에서 제가 72K를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72K를 돌파하고 76K 저항에서 지금 눌림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가장 큰 걸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되 지금 그나마 또 우리가 긍정적 신호는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훨씬 더 힘있게 가고 있다는 모습. 이더리움이 또 이렇게 힘있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알트들이 비트가 눌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알트들은 좀 계속적으로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뭐 최근에 우리가 업비트 종목을 보더라도 50%, 80% 가는 애들도 있고 지금 뭐 물론 메이저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요. 이 리플이라든지 지금 이제 체인링크라든지 에이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숨죽여 있던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씩 좀 숨을 쉬고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 중소형 알트들도 조금씩 펌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래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양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 미국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심리가 투심이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시장의 대장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은 당연히 나와줘야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이더리움의 급등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뒤따라서 이더리움이 더 폭발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거 최근 며칠 사이에 다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서 더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선별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요. 나는 이 안에서 왜 이렇게 기회를 혼자 못 잡을까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숲부터 보고 나무를 보자 전문가님께서 늘 방송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하는 얘기들 당연히 있겠죠. 이런 얘기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다음부터도 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났었는지 같이 한번 조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1% 정도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 배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돼야 될 텐데요. 일단 그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이더리움이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뭐 실제인 투자자분들 비트보다는 알트에 대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일단 좋은 흐름이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네, 다른 메이저들보다도 힘 없이 비트가 1% 빠질 때 이더리움은 3%, 4%씩 빠지고 맞아요. 생각보다 또 우리가 뭐 비탈리 부테린이 또 이제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숨통을 트이고 있는 모습이고 1차적으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1차적인 관문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블랙록이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기술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네. 예, 우리가 전쟁의 이제 유가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출시를 했고 지금 우리가 또 ETF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들이 좀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보다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기관들에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약간 숨통을 트이다 보니 알트들도 비트가 조금 이렇게 눌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알트들은 크게 빠지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 선에서 지금 순환적으로 펌핑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비트가 먼저 물론 시장을 지배하는 건 비트코인이지만 비트가 성급하게 올라가기보다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 시나리오는 비트가 지금 선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네. 이더리움이 이대로 쭉 치고 간다면 이것들이 또다시 뭐 우리가 메이저 알트,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시장, 메이저 알트 그리고 순환매 중소형 알트들로 그리고 RWA 섹터 그리고 AI 섹터 이렇게 섹터들로 이렇게 도는 그런 시장의 건강한 순환매가 좀 오길 저도 기다리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뿐만 아니라 또 이더리움까지도 기관들의 자금이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에 탄탄한 뒷배가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을 향한 기관들의 관심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들, 블랙록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이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을 놓고 본다면 호재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예전부터 호재는 나왔었지만 빛을 발하지 못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물 만난 고기처럼 타이밍 딱 맞춰서 올라가기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이니까요. 당분간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태까지 훈풍을 타고 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세가 꺾이느냐 조금 관건이 되는 분수령이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FOMC 끝나고 파월 네, 의장이 맞습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갖느냐겠죠. 예, 결국에는 이제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이잖아요. 내일 새벽 3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한 사실이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당연시 파월의 입이겠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이 기세를 당장 꺾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기세를 당장 꺾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나 눌림의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조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파월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의 성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동결을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우리가 그 CPI 발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전쟁이 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한 거는 지금 다음 달 CPI 발표의 지표는 좋진 않을 거나 예상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아마 파월이 조금 지금은 비둘기적이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
타이밍에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타나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일단은 거죠? 블랙록에서도 지금 현재 기관들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당장에서 또 하락으로 확실히 전환되기보다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코인들 오르고 회복 장세를 하니까 다시 풀매수 가야지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씩 보수적으로 구조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내가 풀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구조적으로 천천히 대응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내일 FOMC 종료되고 나서 우리 시장 더 간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 눌림목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주신 거니까요. 눌림이 어느 선에서 그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들을 또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기관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전과는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죠. 그럼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예전의 코인 크립토 시장과 다른 점은 일단 기관들이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렇지만 더욱더 안정적인 형태로 갈 판국이고 예전에는 시장이 많은 등락이 나왔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엄청난 하루 만에 엄청난 하락도 있었던 부분이고 엄청난 상승도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조금씩 젖은 크립토 시장이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ETF가 지금 현재 6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순유입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블랙록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떠났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귀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가 반도체 AI가 엄청 맞아요. 핫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이클이 우리가 21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증시 쪽 자금이 조금씩 코인 쪽으로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또 금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의 자금이 조금씩 코인 쪽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판국이고 네. 일단은 이 기간 자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늘 ETF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의 코인 통해서 그 추이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조적으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왜 이렇게 될까 조금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혼자서 조금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그만큼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황별로 나눠서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주고 있으시죠. 그만큼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대응 전략들 꼭 시나리오별로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늘 말씀은 드리지만 방송 시간 아닌 시간이 더 많죠. 그런 시간 안에서는 정보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 지금 호재 그리고 악재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호재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악재 이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 호재가 있는 것도 맞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도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악재가 모든 해소됐다. 그리고 전쟁이 뭐 지금 솔직히 지금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유가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된 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장의 악재와 호재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시장이
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우리가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일단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한때는 뭐 내년까지 미룰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3월이나 4월이나 5월 안으로 승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절차를 좀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두 번째 FOMC 발표 때 우리 파월 의장이 또 조금 뭐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51평선을 조금 돌파를 했던 상황이 지금 현재는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물 ETF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귀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한 건 시장의 호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악재를 살펴본다면 아직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유가는 아직까지 지금은 조금 유가가 떨어졌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유가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 일으키면서 전쟁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대규모 토큰 온라인의 매도 압력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뭐 악재들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악재가 강하다, 호재가 강하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언제든지 악재가 또 돌아서면 호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재도 돌아서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참고하자라는 용도로 지금의 자료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잘 캡처해 두시고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게 FOMC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상황별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라는 건 파월 의장이 그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들은 뭐 일시적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일단 제가 항상 제가 시나리오 세 가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빠르게 시나리오 설명드리면 일단 비둘기파 서프라이즈입니다.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에 연내 이하로 상향을 할 거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정말 해맑게 밝게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당연히 80개 직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점치자면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제 중간입니다. 중립 동결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파월 의장이 지금은 비둘기보다는 약간 매파에 가깝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FOMC 발표 이후에 바로 눌림목이 오기보다는 보통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서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말 이틀 안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지켜본 후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매파적으로 나온다. 네. 이것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열어두는 거지 뭐 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립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매파적인 성격을 띠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해서 또 즉각적으로 바로 눌림이 나오냐 이것도 아니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생각보다 우리 시장 잘 버티네, 괜찮으려나 보다 하고 그때 바로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48시간 정도, 만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당부성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더 크게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들 통해서 타점 잘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이번 한 주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타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가 가장 적기가 될까요?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드리자면요.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리는 어차피 동결이 될 것이고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도트 블랙 말 그대로 이제 파월이 어떻게 나올지 그쵸. 어떤 발언을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FOMC 이후에는 8번, 7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 예,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하락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추격적 매수는 지금은 타점을 잡아서 풀매수 들어갈 때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DCA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고 항상 현금 비중을 쥐고 계셔야 됩니다. 상승장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현금 비중 쥐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매수를 자제를 하시고요. 일단은 보통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이제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든지 분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시장이 상승도 하락도 아니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좀 진입 타이밍이라든지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시장에 맞춰서 구려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딱 조바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최근에 또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때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조급함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더 손 놓고 지켜봐야 될 때다 전문가님께서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으십니다. 눌림이 나온 다음에 타점 잡아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전문가님 통해서 꼭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줄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는 정말 국제적으로 이 글로벌 정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어떤 부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중국 대만의 갈등은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좀 이제 대만 쪽에 중국 쪽이 이제 뭔가의 움직임이 좀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가 좋지는 않다는 건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는 대만마저도 무언가에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질 때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하는 용도로 살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또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시장이 약간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살펴봐야 될 지지 저항 라인은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차트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짚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일단은 약간은 숨고르기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조금 설정이 네, 될까요? 안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지 저항을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새벽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저는 좀 시장이 조용하게 여기 구간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지 저항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드 저항 지역 영역. 현재 76K까지 상승을 어제 나오면서 76K 저항을 맞고 지금 소폭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우리가 지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지지 저항 구간을 체크할 구간은 75.7에서 76.9K. 이 구간을 우리가 저항치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은 71.8에서 72.5K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갈 상승할 확률이 높다. 더 올라갈 의지가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핵심 지지 가격대가 꺾인다 하더라도 70K를 최소한 지지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건강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최대 저항 가격대는 2350에서 2380을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2300대에서 그래도 이더리움은 좀 빠르게 다시 2300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FOMC나 뭐 또 다른 뭐 또 저녁이라도 좀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꼭 지켜줘야 할 블루 지지, 핵심 지지 가격대로는 2150에서 2220 이 구간을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블루 강한 지지 구간마저 이탈하는 그런 내용, 그런 시장 움직임이 나온다면 최소한 그래도 2050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지켜준다면 그거는 뭐 당장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조정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우리가 지지 구간과 저항권 살펴봤고, 다음은 이번 주에 알트가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시장이 알트 섹터 순환매가 강하게 오면서 그래도 알트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재미를 좀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알트 섹터가 어떤 좀 핵심적으로 올랐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트들이 좀 올랐던 섹터들은 일단 첫 번째로 AI, 그리고 지금 덱스 쪽에 이제 민코인한, 그리고 솔라나가 또 이제 좀 호재들이 있거든요. 솔라나 민코인들, 주피터라든지 뭐 솔라나 계열들의 이제 민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레이어2 관련 코인들, 이더리움이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또 숨죽여 있던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2 코인들이 조금 레이어 제로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지금 강하게 조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게 이번 시장에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움직였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섹터 순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도 AI가 가장 좀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숨죽여 있던, 그래도 시장이 조금 투심이 올라오다 보니 숨죽여 있던 민코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페라든지 어제까지만 해도 페페가 오피트 기준으로 15, 18%까지 좀 상승률을 보였던 상황이고, 페페 그 뒤를 이어 도지코인, 시바이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숨죽여 있던 민코인들이 조금 치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시장의 투심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으로 우리가 순환적으로 나왔던 부분, 예전에 제가 히든 코인으로 들었던 레이어2, 레이어 제로, 이런 레이어2 관련 이런 코인들도 조금 힘을 있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초단기 공격 섹터로는 솔라나 밈,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민코인들의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알트들이 좀 순환매로 좀 펌핑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한 상승장이라 하기보다는 지금 섹터별 순환장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들이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소형 알트주들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숨통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선택적으로 선별적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흡을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고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시장 대응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제가 업비트 빗썸 이번 주 핵심 흐름을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대부분이 거의 업비트와 빗썸을 사용하실 건데 업비트의 이번 주 핵심의 코인들을 보면 AI나 밈, 중소형 테마주로 계속적으로 수선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업비트 상승률의 코인들을 본다면 대부분 메이저보다는 지금은 좀 중소형 알트 그리고 가벼운 알트들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랜더 제가 저번에 히든 정보로 드렸던 랜더 토큰 AI 쪽 그래도 AI 코인이지만 조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AI 하면 뭐 월드 코인,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벼운 랜더 토큰이 좀 치였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민 코인 같은 경우도 도지나 시바이누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페페나 봉크 쪽, 솔라나 민 코인 관련인 봉크 쪽으로 조금 더 펌핑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 코인이라 불리는 것들 이제 좀 중소형 세력력 펌핑 뭐 최근에 뭐 엘프, 뭐 피르마 체인 이런 가벼운 애들 세력력 펌핑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코인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 단기로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좀 호흡을 짧게 잡고 빠르게 손절가와 익저가를 잡아서 빠르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빗썸에 우리가 거래소에서 이제 최근에 뭐 상승률 좋았던 코인들을 본다면 좀 저시종 똑같이 저시종 그리고 테마적으로 펌핑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이 저시종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중소형 저시종 코인들이 펌핑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앞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메이저들 좀 무거운 애들로 움직여줘야 건강한 장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저시종 중소형 알트주가 오른다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이나 저유통 코인, 유통량이 적은 코인들로 좀 최근에 100%, 80%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판국이고 이런 코인들은 절대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들도 많은 만큼 이런 저시종 코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호흡을 짧게 잡고 접근하시지 이거를 내가 잘못 잡아서 물려 있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시고 또다시 타점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비트와 빗썸 시장의 비교를 드린 건데요. 지금 빗썸은 세력과 단타 시장이고 지금 업비트가 그런 메인적으로 자금으로 그래도 조금 메이저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치고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비트와 빗썸이든 뭐 똑같이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알트들을 좀 단기로 접근하실 때는 눌림이나 추세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알트 코인들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여기 저가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선별적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닥이라서 무조건 바닥인 코인을 잡기보다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놈을 잡으셔야 내가 밑에 잡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펌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무조건 여러 개의 코인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코인을 좀 잡으셔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기는 편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오늘 좀 알려드릴 거는요. 김푸와 역푸의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환율에 비해서 테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보다 지금 현재 테더 가격이 더 낮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은 1,490원인데 테더 가격이 1,477원, 76원 우리가 일상적인 환율보다 더 낮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역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역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뭐 김푸라면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대부분 뭐 알고는 계실 거지만 또 이 부분에서 알고만 있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푸와 역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역푸가 나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은 우리 국내 거래소고 바이낸스나 그 외에 해외에 상륙하고 있는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렇다면 역푸라는 거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보다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더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푸가 높다는 거는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보다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더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푸와 역푸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역푸가 보통 발생을 할 때는 하락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죽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에 역푸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만큼 국내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김푸가 많이 끼이고 김푸가 많이 있다면
그만큼 시장에 탐욕이 많다는 거, 우리 국내 투자들의 이런 매수세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역푸가 꼈다는 건 하락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긴푸가 낀다는 거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좀 상승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좀 긴푸와 역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긴푸가 많이 껴 있다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고점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역푸가 많이 껴 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공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바닥권을 보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긴푸와 역부를 항상 또 챙겨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단기 포트폴리오 정렬 전략입니다. 지금 역푸가 발생된 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1,500을 조금 눌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내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화보다는 저는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판단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현금 비중은 저는 원화보다 스테이블을 가져라. 이게 초점으로 맞추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들 포진을 하실 때도 지금은 DC의 전략으로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씩 숨통을 트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RWA 관련 섹터들 대표적인 체인리커, 온도파이낸스 이런 메이저 알트들도 지금은 조금씩 비중을 10%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조금 비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I 나머지의 섹터들로 순환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시종이나 단타적인 종목들은 항상 좀 빠르게 짧게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종목수를 늘리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대 종목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분산적으로 섹터에 맞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부터 해서 그리고 긴푸, 역푸,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빠르게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게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제가 입버릇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현금 비중은 원화보다 스테이블이 낮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국내 거래소 간에도 지금 그 안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긴푸와 역푸가 어떤 건지, 상황별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만나봤죠. 지금은 조금이지만 역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구사해보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못 다 들은 얘기는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아우르는 시각을 정말 폭넓게 가져가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또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히든코인을 통해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어떻게 됐는지부터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또 알트탄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도 이제 브레비스에 이어서 저번 주 히든코인 나왔던 랜더 토큰, AI 토큰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쪽 코인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면서 랜더 토큰도 좋은 수익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랜더 토큰 제가 저번 방송 2,050원에서 2,100원 사이 이제 진입가를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고 이 목표가 2,800원까지 정확히 터치를 해주면서 그래도 지금 최소 30% 이상의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하였고요. 제 방송 보시고 랜더 토큰 그리고 제 정보만 계신 분들 랜더 토큰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또 코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코인은 커널다오 코인입니다. 커널다오 코인은 저시장 코인이기 때문에 짧은 호흡, 짧은 방망이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아침까지 커널다오 가격을 봤을 때는 137원에서 8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진입은 유리하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핵심 대응 전략은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라운드 바텀 그래도 좋은 모습 상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커널다오 코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신적 코인이기 때문에 꼭 손절가, 제가 손절가까지 항상 드리잖아요. 손절가는 105원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인다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필히 잡으시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은 175원, 2차 최종 목표 200원으로 저는 설정을 했고 진입 구간은
지금 현재 가격 1차 진입 그리고 추가 진입 같은 경우는 보통 120원 여기 매물소와 120원, 125원까지 125원부터 조금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커널다운은 저신청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트적으로 그래도 라운드 바텀을 보고 골든 크로스까지 그래도 상승이 좀 유리하다, 손익비료 상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히든코인을 들고 왔고, 만약에 또 시장 상황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꼭 필히 좀 세팅을 해서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전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새벽에 있을 FOMC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 정보방에서도 항상 시장 정보 인사이트 민감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